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수처와 그 다음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그 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 이 공조본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해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고요. 민주당도 지금 계속해서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고 심지어는 고발까지 하겠다, 뭐 내지는 뭐 탄핵까지 시사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이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죠.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질서 파괴를 하는 것 같다. 내란 행위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면서 이제 이건 뭐 탄핵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또 탄핵하겠다는 걸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가 체포할 수 있도록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안 한 게 왜 이게 질서 파괴 행위죠? 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자, 근데 최상목 대행은 지금 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아마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법률상 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체포는 공수처가 지금 하는 일입니다. 공수처의 사무입니다, 현재. 근데 지금 공수처가 최상목 대행한테 얘기하는 거는, 자, 우리가 그 윤 대통령 체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호처가 무장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경호하지 말라, 이거를 최상목 대행이 지시해라, 이 얘기죠. 그걸 최상목 대행이 어떻게 지시하죠? 공수처법에 보면 3조 3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공수처 일에 간섭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공수처의 사무라는 게 뭐냐? 공수처에 요구하거나 아니면 의견 제시만 안 하면 되냐? 그러면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서 경호처에다가 요구하거나 지시하거나 의견 제시를 하는 건 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수처 사무에 관해서 공수처에다가 뭐 무슨 지시를 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건 명확한데, 그러면 공수처의 사무와 연관된 것을 다른 곳에 지시하는 건 되냐? 입법 취지를 보면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공수처의 사무에 관여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 그 공수처가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공수처 일을 도와주는 것도 공수처의 사무에 대한 간섭이고, 공수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간섭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조 3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문재인 정부가 이 공수처라는 것을 만들 때 저는 만든 의도가 뭐 검찰의 기소 독점 이런 걸 깨겠다, 뭐 이것도 아니고, 결국 이 만든 의도는 고위공직자, 대통령을 포함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여러 뭐 사실상의 국정농단 같은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울산시장 선거 공작 뭐 이런 거, 오늘 뭐 2심 결심 공판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뭐 국정농단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한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없도록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고, 대신 그 수사기관이 유능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사기관을 무능하게 짜놓은 그런 기획 의도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거죠. 민주당의 공수처 적반하장, 그게 그겁니다. 지금 현재의 공수처의 기본 틀,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문재인 정부가 짜놓은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짜놓고 지금 공수처가 무능하다, 일 못한다? 그거는 공수처를 탓할 일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를 자책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가 수사하게 될 거라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수처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들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가정했다면 지금 이런 공수처를 만들진 않죠. 이런 공수처를 만든 책임은 민주당한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상은 또 굉장히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완벽한 독립기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것도 가서 이 수사 나한테 넘겨 이러면 다 넘길 수밖에 없도록 공수처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검찰, 경찰 이런 데서 지금 다 내란죄 수사 이거 한다고 하는데 넘겨. 그래서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사실은 내란죄 수사는 지금 경찰만 가지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이 공수처가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문제를 삼으면 저는 충분히 삼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 권위 있는 제가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법조를 과거에 출입했던 기자로서 이렇게 들여다봐도 아니 내란죄라는 건 없는데 공수처 수사 권한에 없는데 직권남용을 조사하는 그 파생범죄로서 내란이 가능하다. 이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직권남용죄하고 비교하면요 내란죄라는 거는 100배쯤은 위중한 죄죠. 근데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그거보다 100배쯤 위중한 죄를 발견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이 과정을 우리가 다 알지만 언제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내란죄 발견했나요? 그게 아니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이나 공수처의 주장도 거짓말이죠. 주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보니까 그 파생범죄로서 내란죄를 인지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내란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직권남용이라는 그 수사권을 악용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수사권이 있느냐 과연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어쨌든 공수처의 위상은 그런 식으로 지위는 굉장히 높여놨고 그러나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힘을 빼놓은 게 문재인 정부의 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터치,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 사람들이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지금 공수처법 3조 3항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공수처법 3조 3항에 따라서 공수처의 사무, 지금 현재 공수처의 현안은 윤 대통령 체포입니다. 이에 관해서 요구를 해도 안 되고 지시, 의견 제시, 협의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경호처를 무장해제시키는 거는 공수처의 사무를 도와주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무슨 질서 파괴 행위니 하는 그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뿐만 아니고 공수처가 이 3조 3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 관여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 자체도 저는 위법행위라고 봅니다. 왜?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대통령이 그런 걸 하면 위법행위인데 그걸 요구하는 것도 위법행위죠. 그러면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공수처법을 위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위법행위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정말 이 위상을 굉장히 높여놓은 자기들의 그 위치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사실은 어떤 행정적인 지원, 경찰이나 이런 데로 그런 거 외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 직원으로부터는 어떤 지시도 받아도 안 되고 그런 걸 요구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요구해놓고 이거 위법 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 공수처의 위상이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업보로서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일을 도와줄래,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서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요구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위법행위, 법을 위반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걸 자꾸 한다? 하라고 한다? 강요죠, 강요. 뭐 그걸 최 대행이 할 리도 없고 또 제가 보기에는 경호처에 그런 지시를 한다고 해서 경호처가 들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 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담당하죠? 현재 대통령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현직입니다. 다만 직무정지가 돼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우선 경호하고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아마 경호를 할 겁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자기도 경호받으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하지 마라, 잡혀가도록 놔둬라. 그게 법률적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도 제가 보기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스스로 뭐 해결을 못하겠다 그러면 스스로 판단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보건대는 과거에 뭐 김민석 의원 검찰이 체포하려다가 체포 못했죠. 그 다음에 한화갑 전 대표, 정영근 한나라당 의원 다 체포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화갑, 정영근 이 두 사람은 불구속 기소했고요. 김민석 의원은 당시에 체포에 실패하고 구속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을 때 본인이 출두에 응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팬덤이 있는 정치인들의 이 구속영장 집행 내지는 체포영장 집행 이런 거는요, 과거 이 물리력에 막혀서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현직 대통령이고 그 현직 대통령이 지금 경호를 받고 있는 이상 경호처가 완강하게 그걸 저지하면 방법이 없다. 그건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죠. 자꾸 여기저기 손 내미지 말고 이런 생각이 들고 최상목 대행은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시스템이 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